안녕하십니까. 오늘 105페이지 할 차례죠. 거의 32번 안 했죠? 네, 32번. 그렇죠? 거의 과세표준부터 쭉 보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덜 더운 것 같아요. 덜 더웠다는 얘기는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얘기예요. 선선하다는 얘기는 시험 보러 갈 때 가까웠다. 뭐 그런 얘기죠. 제 시대로. 그죠? 시험 사닥 봐야죠. 봐야 자격증이 나오지만 안 보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32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과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니고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틀리죠. 일단 우리가 재산세 과표 그러면 원칙이 뭐다? 시가표준이에요. 시가표준 그냥 하면 돼요. 시가표준에. 이게 원칙이고 거기 예외가 뭐가 있다? 이거 있다 했죠? 공정시장가액. 그죠? 공정시장. 요 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은 다 되는 건 아니라 했죠? 이거는 토건주만 해당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만 해당된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율을 곱한다는 얘기는 100%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 말은 사실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100% 다 내야 되는 건데 다 내지 말고 이만큼만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혜택은 부동산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선박항공기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항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너는 있는 거 좀 있으니까 다 내라 그런 얘기. 걔는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고 얘네만 비율을 정하는 거죠. 이때 비율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법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은 최저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하고 주택은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70% 현재 정해져 있고 얘는 현재 60%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얘네들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나올 때만 나오는 거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법인은 장부가액 그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나오죠. 법인은 그는 장부가액 인정하는 건 취득록세액입니다. 취득한 금액 있을 때 그 금액을 입증하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보유세이기 때문에 입증하고 자실 것도 없죠. 그냥 과세권자가 시가 표준액으로 직접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걸 자꾸 문제를 틀리는 거죠. 32번 문제 보시면 틀린 것. 1번 재산세 과표는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2번 토지에 대한, 자 토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읽어보시면 되고 3번 법인의 경우 모든 과세 물건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면 그러나 땡 틀렸죠? 왜?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이 아니 모든이면 선박 항공기도 공정 곱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틀렸죠? 토건주만 했다는 겁니다. 4번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고 5번 담보된 채무가 있는 재산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만약 여러분이 집이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표준이 5억짜리예요. 근데 은행빚 3억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너 빚 졌냐? 채무 있으니까 채무 3억 빼고 나머지 2억만 세금 내 힘드니까 이럽니까? 그런 말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채무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뭘로? 시가표준액이다. 이런 거지. 답은 3번이다. 과표는 이게 다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34번을 보겠습니다. 34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표와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똑같은 얘기. 주택 과표 그랬으니까 시가표준액의 얼마?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비율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뭐 주택은 100분의 70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지 딸랑 얘는 무조건 이걸로 간다라고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토지의 과세표준은 뭐 어쩌고 변별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 그럼 맞아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개별 공시지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시가표준액의 공정 이것만 외우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에서 토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가를 곱한 금액이다니까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인데 거기다가 비율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보시면 되고. 자, 2번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표는 뭐다? 시가 표준의 몇 프로? 70%고 토지의 과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에 그런다. 이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3번 틀렸고. 같은 재산이 토지상세에 해당되면 높은 거 낮은 거. 항상 높은 세율, 올림픽이죠. 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그러기 때문에 과세 방법이 그 물건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거 2개 있다 했죠? 이게 뭐라 했어요? 별도 합산하고 종합 합산만 2개만 합산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각각 계산한다. 그러니까 세율도 어떻게 돼요? 그 주택별 각각에 대해서 과표의 세율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과표는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38페이지 가면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부분이. 이 세율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재산세가 세율 파트가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율은 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양 자체가. 근데 작정하고 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작정하고 내면 왜냐면 토지를 내면 좀 문제가 풀기 힘들죠. 토지는 일단 얘를 외우려면 분리별도 종합을 다 알아야 문제를 세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에서 나온다? 건축물하고 주택 그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 여기서 나온다 했잖아요.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되죠. 특히나 건축물하고 전체적으로 주택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율은. 자, 토지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용도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렇게 한다 했죠? 종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무슨 얘기냐면 세율이 다르다는 거죠. 세율.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구분하는 거지 할 일 없이 구분하는 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율이 있고 저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율, 저율에서 이 고율이 4%를 말하는 거고 저율이 2개가 있죠. 0.07하고 0.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있다 했죠? 우리 뭐 오골계 있다 했잖아요. 오골계.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 용토지는 사치성이니까 4%. 뭐 이 정도죠. 그리고 나머지 0.07, 뭐 0.2% 이렇게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염전 같은 게 염전 같은 게 0.2%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별도로 누진이에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누진이죠. 종합도 0.2에서 0.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누진이 딱 3개가 있죠. 별도합산, 종합합산, 그리고 주택. 이 3개가 누진이고 그 3개가 나중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가 되는 건 이제 이거죠. 건축물하고 주택은 무조건 기억하시라 했죠? 자, 건축물 4개밖에 없어요. 건축물도. 일반 건축물 몇 프로? 0.25.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지역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시지역 이상에 어디에? 주거지역 등에.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다. 자, 그럼 주거지역 공장 오면 안 된다겠죠? 근데 왔으니까 그 건축물 어떻게 한다? 저거의 2배에서 얼마? 0.5%로 간다 그랬죠. 여기는 여기다 맞추면 되죠.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오면 안 되는데 왔으니까 2배를 한다. 그래서 0.5%.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장 신증설 있죠. 여기서 공장시설. 자, 이것도 취득세 중과세 되고 또 뭐 또 재산세도 중과세가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공장하고 취득세 중과세 어떻게 한다 했어요? 취득세 중과세.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 100분의 200을 합한세율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에다가 취득세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왜? 이게 일괄성 있게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물어보다 저거 물어보다 헷갈리는 거죠. 어제 수업 끝나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취득세만 쫙 물어보고 등록세 쫙 물어보면 이게 좀 되는데 갑자기 취득세 하다가 종부세 물어보고 소득세 이렇게 나오면 엉켜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 순서대로 나와야지. 그 중간에 뭐 껴버리면 머리가 막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적 있잖아요. 한번 시험에 공시세법, 공시세법, 공시세법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기출로. 그러니까 세법을 쭉 내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내요. 근데 그때는 한번 공시법, 그 다음 문제 세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번. 실제 기출 문제가. 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별짓을 다 하네, 별짓을 다 해. 그죠? 근데 실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근데 그대로 막 불만이, 문제가 많으니까 막 불만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또 그대로 원칙대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장 건축물이니까 과밀억제 얘는 5배를 하죠. 5배 대신 몇 년간? 5년간만 한다, 5년간. 그죠? 이때 5년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이니까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년은 중과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5배만 합니다. 그 5년 지나면 끝. 더 이상 안 한다. 얘는 몇 년간? 이사 갈 때까지 한다. 계속 갑니다. 계속. 그죠?
여기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공장이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업종 불문입니다.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도시형 비도시형 안 가리고 무조건 중과세가 된다. 그리고 하나가 오불개죠.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건축물도 4%. 토지도 4%, 건축물도 4%에 둘 다 사치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택. 그죠? 주택은 누진이라겠죠? 0.1에서 0.4%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뭘 꼭 기억해라?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 이거 여러 번 나왔다 했죠?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고급 주택도 그냥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누진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가 별장. 별장은 사치성이니까 세율이 4%죠. 근데 얘는 뭘 기억하셔라?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같다. 그러니까 토지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되고. 선박 항공기는 0.3%고 제일 높은 게 뭐다?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이 5%. 5%. 그냥 선박은 0.3%고 고급 선박은 5%고 이걸 제가 항의를 하고 어느 학원에서 오후에 그 오후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요 세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틀린 걸 고르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맞추라고 낸 거예요. 여기다가 선박 해놓고 1000분의 50 이렇게 됐어요. 선박 1000분의 50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근데 얘를 맞았다고 한 거예요. 왜? 고급 선박 5% 그런 거죠. 그냥 선박 써놨는데 거기다 내가 그러면 자 얘 틀렸죠 그랬더니 왜 틀렸는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선박은 0.3% 고급 선박이 5%죠. 그때 갑자기 막 난리 나서 뭘 아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냥 선박은 0.3%고 고급 선박이 5%라니까 고급 선박이. 그래서 깝깝한 거죠. 그죠?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간만에 아는 거 나와서 자신감 가지고 딱 풀었는데 그게 또 치명타 크죠? 자신감을 가지고 탁 풀었는데 걔가 틀려버리면 진짜 충격 2배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힘든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도 그냥 풀 거 없어요. 얘는 잘 안 물어보죠. 근데 고급 선박은 제일 세입이 높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건축물하고 주택이 주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럼 38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 세율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죠? 자, 1번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공장을 신증설한 해당 과세 기준일부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한다. 따라서 중과세 기간 내에 승계 취득한 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승계 취득했다 중과세 소유권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5년은 간다. 2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시군 내 소재하는 토지 가액을 소유자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나? 네? 맞잖아요. 이게 뭘 복잡해? 별도 합산이 합산이라는 얘기잖아요. 합산하는데 지방세니까 시, 군, 구세니까 어떻게 합산해? 시, 군, 구. 우리 세법에 나온 모든 합산은 뭐다? 개인별 합산이잖아요. 소유자별 합산. 그 맞잖아요. 시군 내 소지하는 토지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표하여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별도 합산을 원주시에 2필지, 춘천에 2필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4개 합산 안 하고 원주시 거 2개 합산하고 춘천 거 2개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 얘기잖아.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합산인데 전국 합산, 국세니까 그 차이만 있는 거죠. 3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맞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문을 읽으면서 해석이 안 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한 건데. 자 보세요. 이건 기억나시죠? 주택이 있다. 근데 이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럼 세금 어떻게 한다 했죠? 2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안분해서 내는데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이 얘기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토지와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세율 적용 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한 과세 표준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잖아요. 봐, 이제까지 계속 한 얘기잖아. 과세표준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을 안분해서 이거는 맞추고 여기서 예를 물어보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세율은 어떻게 곱하니? 뻔한 얘기잖아요. 2개 합한 금액에 얼마? 세율 곱한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연결돼서 예를 물어보면 맞추고 중간에 예를 끊어서 물어보면 얘는 모르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이.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틀린 지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각각 아니고.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는 납세 의무자에서 안분한다 그렇게 물어보고 여기서는 세율 자체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세율은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맞잖아요. 그죠? 4번 특광시 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1000분의 5 적용하죠. 여기까지 맞죠? 다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 얘가 틀렸죠. 아까 말했죠? 도시형이건 비도시형이건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0.5%. 5번 건축물은 시군 내 소재는 각각의 건축물을 과세의 기준을 현재 사용 용도에 따라 뭘 정한다? 비례세율. 누지는 3개밖에 없었잖아요. 별도 종합주택. 그죠? 그러니까 별도 종합주택 요 3개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별장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별장. 왜? 얘가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안 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되죠. 세율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세율이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앞에 있는 36번을 보죠. 그 세율이 뒷부분에 기본 세율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36번. 다음 재산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골프장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5골개 몇 프로? 4%. 별장 및 주택은 틀렸죠. 예, 별장은 4%고 주택만 0.1에 0.4%죠. 3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과밀억제권의 흔증설한 공장 건축물은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니까 거기 아닌 지역이니까 과밀억제권 여기잖아. 그냥 한가로. 그냥 여긴 중간에 과밀억제권 몇 배? 5배 운영간 그래야죠. 5배 운영간 과밀은. 과밀 나오면 5배 운영간 하시면 돼요. 근데 1.25%예요. 네. 0.25에 5배니까. 그죠? 4번 특별시 광역시내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시지역의 주거지의 공장은 0.5%죠. 0.5%. 2배. 5번이 정답이네요. 일반 건축물 얼마? 0.25. 1000분의 2.5.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세율은 좀 정리해 주시고. 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됐고 46번 문제로 가요. 46번. 46번. 이제 9시월에는 동형무휴사 형태로 가죠. 중간에 뭐 이론 정리 2번인가 들어가 있던데, 9시월에 하는 그 동형무휴사 같은 문제, 그것만 제대로 잘 알고 가셔도, 뭐 고득점 아니어도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다 알고 가면. 뭐, 아시겠지만 과목별로 40문제를 한다 치면은 4번만 해도 160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160문제면 뭐, 웬만한 거 뭐, 그 안에 설마 60점 맞은 거 안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죠. 시험 보러 가면, 10월 29일 가면 그 지문 읽어보면 한 95%는 다 본 거예요. 거의 다 본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 몇 개 진짜 안 돼요. 근데 틀리는 거예요. 엄청 많이 봤는데 틀리는 거예요. 엄청 많이 봐요. 그죠? 그게 꼭 깝깝한 거예요. 아예 모르면 그냥 포기하는데, 찍어버리는데, 읽어보면 분명히 어제 들어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모질라는 거예요. 모르면 찍어버리면 시간은 단축되는데 이게 딱 포기하고 가기는 찝찝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라는 건요. 한번 딱 읽었을 때 딱 답이 안 나오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내가 2번, 3번 생각한다고 해서 다시 생각나면 거의 안 납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1번 읽자마자 2번 이건 확실히 알아. 그러면 답이 딱 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읽었는데 뭐가 답이 확실하게 안 보여. 그러면 걔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럼 그걸 붙잡고 늘어지면 무조건 시간만 갑니다. 결국은 찍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계속 반복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봤는지 틀리는 거예요? 왜 90% 이상 본 건데 왜 틀려요? 그렇게 풀어서 그런 거야. 풀기만 해서 그런 거야. 풀기만. 그러니까 그동안 막 거기 쉽게 1년 동안 계속 문제를 풀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풀기만 했다는 게 뭐야? 풀고 틀렸는데 또 넘어가 다음에 나오면 또 틀리고 다음에 또 틀리고 해서 결국은 일괄성 이게 시험 보러 갔을 때도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맨날 해도. 백날 해요. 문제 100날 풀어야 실력 안 느는데. 말했잖아요. 이거 문제 풀고 나면 이 문제를 다시 풀면 100점 맞아야 된다니까. 그게 공부를 한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풀고 나서 다시 풀면 점수가 더 안 나와. 푸른 문제를 또 푸는데 점수가 더 안 나와. 그리고 시험 보러 가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악순환. 그 맨날 해야 뭐. 돌아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맨날 해봤자 소용없는데 길은 딱 정해져 있어. 떨어지게 돼 있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죠? 지금 얼른 떨어지는 게 낫지, 그냥. 72일 후에 떨어져. 이게
뭐하니? 그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확실하게. 46번. 다음 중 재산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1번. 별도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서 얘가 신탁을 했대요. 재산을. 근데 얘가 만약에 갑이 A, B라는 토지가 있고 병이 C하고 D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근데 둘 다 얘한테 뭐 한 거예요? 신탁을 한 거죠. 그러면 명의가 A, B, C, D 다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이 수탁자 앞으로. 이때 그러면 이게 지금 합산 대상이면 이걸 합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A, B, C, D 4개를 합산하느냐 그 얘기예요. 세금 계산할 때 A, B, C, D 4개 합산을 계산합니까? 아니죠. A, B 따로 C, D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왜? 명의는 이 앞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위탁자가 갑이고 이건 위탁자가 병이니까 당연히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해서 합산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얘가 A, B를 맡겼는데 C, D는 을도 수탁자 을도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C, D는 누구 거예요? 수탁자 고유 재산이에요. 그죠? A, B는 누구 거고 갑 거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합산한다? 이 수탁자 고유 재산과 얘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명의가 돼 있다고 해서 몽땅 합하는 건 아니죠. 왜? 위탁자가 다르고 원주인이 다르면 그 주인별로 각각 합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야 된다. 2번 건축물은 시군 내 소유자는 각각의 건축물을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한 용도에 따라 비례세를 적용한다. 그죠? 건축물에서 비례세, 누지는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3번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산정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써있죠. 이는 보통 징수입니다. 그렇죠? 신고는 한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절대로 뭐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절대 없다 그랬죠.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는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런 얘기죠. 갑이 A, B를 C, 얘한테 신탁을 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이 A 재산이 뭐가 됐어? 재산세가 체납이 되다. 그건 체납.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그 신탁에 속한 재산에 그 체납된 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있잖아. B. 그죠? 그럼 뭐 한다? 얘도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는 근데 압류할 수 없다라고 나와서 틀린 점이 있어요. 그죠? 4번이 그 얘기고. 5번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이제 50번을 보겠습니다. 50번. 그러니까 재산세는 가만히 보면 은근히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평이한 문제들이 거의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됩니다. 3개 정도로. 그죠? 그래야 우리가 10개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50번. 다음 재산세와 관련 규정이다. 틀린 것. 1번.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몇 배? 10배. 재밌죠? 지방세 파트는 경계 불분명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10배입니다. 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았다 그러시면 안 돼. 5배, 10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다? 양도세, 비과세 나옵니다. 지방세 파트는 무조건 경계 불분명 그러면 10배 그러시면 되고. 2번 재산세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한 조세이지만 물납과 분납을 신청하는 기준세액은 다르다. 다르죠? 물납은 얼마요? 물납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안 돼요. 1,000만원 초과. 그리고 분납은 500만원 초과. 물론 기간은 45일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죠. 3번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죠? 그때 부과한다겠죠? 누락된 거 발견되면. 이게 없다 해서 나온 적 있었죠. 4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소유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합산을 하죠. 어디가 틀렸어요? 네? 국내 그러면 안 돼. 국내 이게 국세 얘기잖아. 국세. 얘는 무조건 시군구가 나와야 됩니다. 시군구. 그죠? 틀렸죠.
5번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과 과표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쵸?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여튼 지방세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야 된다. 국세만 국내 전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 오른쪽 52번도 보겠습니다. 52번. 그렇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죠? 1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세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고 납기가 같을 때만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항상 같이 나간다 그 뜻입니다. 왜? 납기가 같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내가 재산을 내면 해당되면 얘가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세와 같이 똑같이 내기 때문에 당연히 납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그랬죠? 얘가 병기고지 세목이라고 나올 때 그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이게 안 붙으면 문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냥 여기에 어떤 특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그러니까 얘가 왜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이냐면 얘가 과거에 이거 있다 있잖아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개발세. 요 두 개가 통폐합된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요거 있죠, 이거. 공동시설세. 이거 냈던 분들이 재산세 병기에서 같이 냈거든요. 근데 얘가 일일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냈던 분들, 공동시설세 냈던 분들은 지금은 이름이 뭐라고 나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들어가 있어? 지역개발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 전체가 병기고지 세목이 아니라 그중에 얘만 긴 거죠. 그래서 앞에 단서중에 뭐라고 넣는겨?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가 병기고지 세목이 되는 겁니다. 2번 나온 거죠, 금방.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랬고 3번은 법인과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성과를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를 의무로 지지 아니한다.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그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보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엄청 틀립니다. 자 보세요. 국가 등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무상으로 쓰면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국가 등 그럼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러면 매수 계약자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죠. 왜? 법인은 아니라 했잖아. 맞잖아요. 없대잖아.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 법인과 연부 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인 걸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매수 계약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맞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예요? 법인은 뭐다? 법인은 법인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 계약자가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만 읽고 법인이 얘가 왜 내? 얘가 안 낸다잖아.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 법인 무슨 법인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국가 아니면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아니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국가 걸 연부 무상이었을 때만 얘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등이 아닌 애들하고 연부 계약하면 무조건 누가 내야 돼? 원래 소유자가 내야 되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법인은 무슨 법인인 건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얘는 뭐가 아닌 거야. 국가, 지자체, 조합이 아니면 무조건 누가 내라? 얘는 안 내. 그러니까 법인일 때는 세금을 누가 내야 돼?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럼 얘가 안 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지문에 얘가 납세 의무가 없대잖아. 그럼 맞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틀리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읽어? 여기까지만 읽고 얘가 왜 내? 얘 틀렸네 이러는 거야. 지문을 끝까지 가보셔야죠. 지지 않는다잖아. 한국말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마지막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재산세 부가세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 부과한다. 그죠? 지방교육세 20%. 근데 보면 그 지문 나올 때 가로 안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 이게 꼭 따라 나오죠? 이런 거나 있잖아요.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어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 대상이다. 그럼 이걸 따로 세금 계산하거든요. 내가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걸 법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나오면 요 월 재산세와 두 개를 합해서 얼마? 120만 원. 이 두 개를 합해서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만약에 여러분 이거 부과 대상이 되면 요 두 개 합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재산세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했어요? 총론에서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해 놓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왜? 이거 합해서 뭐라고 한대? 재산세라고 한대. 골 때리는 거죠. 이게 말은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방기록세 20%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지방기록세 20% 계산하면 얼마다? 그 얘기죠. 얼마?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여기다가 지방교육세 20% 하는 거예요. 왜? 얘는 원래 재산세가 아니거든요. 얘는 원래 이름이 도시계획세였어요. 도시계획세. 그러니까 아까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얘들이 전부 다 재산세 병기고지 세무기였거든요. 같이 나가는 거. 근데 얘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도시지역분으로 바뀌었어. 막 여러 번 바뀌다가 결국 이렇게 바뀐 거고, 공동시설세는 아까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재산세 내는 거죠. 근데 얘는 원래 뭐는 아니에요. 부가세, 부과 대상 아니죠. 왜? 재산세만 내니까. 그래서 이게 됐을 때 이렇게 나가더라도 120에 20%가 아니라 얼마? 재산세액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도시지역분 재산 제외가 가론의 그 얘기입니다. 5번 국가지자체 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의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뭘 때만? 무상일 때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더니 날더러 세금을 내래. 그죠? 그러면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쓰게 되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 국가 등이 내야 돼. 근데 국가는 뭘 받아? 비과세. 얘도 언제 전자주권이? 무상일 때죠. 무상. 국가가 나한테 월세 따박따박 내고 쓰고 있으면 비과세 줄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적인 전화보다 유무상은 불문이 아니라 무상일 때만.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54번. 53번.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죠? 1번 재산세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하나다. 틀렸죠? 이게 기출문제예요. 이게 몇 년이 나왔던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와 주택이 하나다. 자, 지문상에 하나다. 이거에 하나야.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거 나오면 뭘 해라? 그 해당 지문 말고 예외가 있는지 꼭 생각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토지와 주택이 하나다 그랬으니까 그 공정시장 곱하는 게 토지와 주택문 말고 또 다른 거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랬더니 토건주니까 있는데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거죠. 네? 2번 국가대금부터 연부취득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은 이제 1번 틀렸고 2번 맞죠? 왜? 국가 등의 매수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비과세 안 되죠. 왜? 국가 건데 원래 비과세인데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죠. 왜? 매수계약자가 내니까. 3번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뭐한다? 확정되는 조세이다. 그죠? 그랬고 4번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므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납기내 납부하자는 뭐가 나온다? 가산금이 나온다 그랬죠.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이게 기출지문이었죠. 지방세액 9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죠? 답 1번이 틀린 거다. 문제가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자, 56번 옆에 거주자갑은 2016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6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2월 달에 취득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자, 1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그죠? 6월 1일이고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표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서 확정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언제?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이 2번이죠.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언제다? 7월달. 건축물 7월달이죠. 3번 갑의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맞죠? 왜? 제척 기간이 몇 년? 5년이죠. 5년. 그러니까 2016년이고 5년이니까 그때까지 얘가 뭘 안 하면 정부 과세권자가 뭘 안 하면 부과를 안 하면 제척 기간이 만료돼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제척 기간 그 얘기죠.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답은 뭐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번을 58번. 다음은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제 1번 세부담 상한이네요. 세부담 상한. 자,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얼마다? 100분의 105다. OX. 토지의 공시가가 3억인 경우 세부담 상한액은 100분의 105다. 틀렸어요. 그냥 150이에요. 150. 3억 가지고 그러면 3억 이하니까 3억 어디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미 틀린 거예요. 왜? 토지는 아니라니까. 주택. 얘는 토지잖아요.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 100분의 150. 주택이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은 주택 얘기입니다. 앞에는 토지 했잖아. 그럼 얘는 아닌 거죠. 무조건 뭘로 가야 돼? 100분의 150 그래야죠. 이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재산세, 이건 여기 딱 있는 순간 얘는 틀린 거죠. 왜? 신고기한 나오면 얘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3번 시장구조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경우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에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답이 3번이네요. 우리가 분납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과세권자가 물어보죠. 얼마를 분납할 거니, 그죠? 그럼 내가 현재 고지서 한 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서 내가 신청하면 만약에 9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너 얼마 분납할 거야? 600 내고 내가 300 나중에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지서는 현재 한 장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장으로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줘야죠. 그래야 요 600을 납부기한에 내고 요걸 45일 안에 내는 거죠. 그래서 고지를 두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답이 3번이네요. 4번은 어떻게 했을까요? 30만 원이면 중과상금 적용하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얼마부터 내야 된다? 30만 원부터는 중과상금 적용한다. 그죠? 이렇게 되죠. 5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세액을 늦어도 언제까지? 납기일시 5일 전이죠. 5일 10이 아니라 우리가는 5일 10일, 걔네가는 5일. 고지서는 무조건 납기 5일 전에. 너무 빨리 보내면 잃어버린다 했잖아요. 잘 뒀다가. 그죠? 그러니까 5일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또 60번. 왜 뭐 문제가 뭐 그냥 밋밋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뭐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밋밋한 게 더 힘들어. 뭔가 막 임팩트가 좀 있어야지 이게 탁탁 하는데 읽을 때 줄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줄줄 읽어. 근데 답이 안 보여. 이 잔잔한 애들이 힘들어. 잔잔한 애들이. 툭툭 튀어야지 금방 하는데, 그죠? 티가 안 나. 티가. 있는 듯 없는 듯, 그죠? 이게 안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 존재감이 있어야 돼. 딱 읽자마자 뭔가 존재감이 하나가 탁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애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놈인 줄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그랬죠. 1번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아니고 막걸리인 거예요. 그죠? 왜? 분납은 나눠내는 건데 그러면 일부는 먼저 내고 일부는 나중에 내고 이게 분납이지. 1,000만 원 초과하면 납부세액이 전부를 나중에 분납. 그건 일시불이지. 그게 무슨 분납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1번 틀렸죠. 어려워 이것도? 답 1번이죠. 그쵸? 1번인 거는 뭐. 그죠? 근데 막 이거 나중에 막 고민한다. 납부세액이 전부를 분납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끝난 거지. 뭘 어떻게 돼? 얘는 이미 안 되는 거. 분납이라는 말 자체가 안 돼. 국어가 안 돼, 국어가. 그죠? 이걸 읽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읽자마자 이게 머리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끝난다 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열심히 풀어도 되는데 언제 가만히 있을 새가 어디 있어. 네?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수업하는데 오후에 어떤 분이 학원에 원서 접수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잃어버린 거야. 원서 접수 하는지도 모르고 8월 27일까지인 줄 알고 있다가 전화했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니까 인제 본 거예요. 인제 보고서 오늘까지 하고 온 거예요. 어제. 근데 원서 접수 하시는데 1, 2차 다 하신대. 근데 제가 듣다가 얼마나 웃긴지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동강으로 우리 학원생은 아니에요. 동강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그때? 동강 안 본대.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이것저것 법을 좀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대. 딱 제가 근데 말 안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양반은 중개관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뭐 이것저것 했나 봐. 주택관리도 공부 좀씩 하고 이렇게 법을 여러 가지 공부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게 다 법이라 그냥 좀 대충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1, 2차 동차로 원수접수 갔어. 원수비 3만 얼마 내고.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야. 공부를 전혀. 그러니까 중개사님이 알지도 못해요. 뭔지도 몰라. 근데 원수접수 갔다니까? 그것도 막 급하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못 볼 뻔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야, 나 진짜 그러니 난 별사람 다 있습니다. 난 3만 얼마 버린 거야. 돈 내본 거야. 원수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웃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꼭 오면 내가 옛날에 법을 전공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법대 나왔기 때문에 법대 할아버지 나와도 안 됩니다. 중개사는. 대학 때 법대 나왔어. 근데 법대 나고 졸업한지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대학 다닐 때 법대 다니면 법 압니까? 졸업하면? 아무것도 몰라. 뭐라도 개뿔 아는 게 뭐 있어. 그냥 학점만 딴 거지. 자기가 사실 공부했다는 건 그럼 몰라도 전공 과목에서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전공이 회계학인데 졸업하고 나서 회계 하나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익숙하긴 하죠. 근데 익숙하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지. 그럼 다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꼭 오면 자기가 옛날에 법을 전공이기 때문에 민법은 어림도 없어요. 무슨 민법 전공했다. 학교 다닐 때 민법 전공해도 와서 중개사 풀어봐. 택도 없는 소리야. 10개도 못 맞아. 근데 막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잖아. 그러고 기억이 나나. 이 시험하고 학교 배우는 거 뭐가 안 틀려요. 완전 틀리죠. 근데 자신감은 좋긴 한데 너무 과도한 자신감은 좀 아니죠. 약간의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똑같이 술까지 한잔 하시고 계셨어. 술까지 한잔 하셔가지고. 연세도 좀 이렇게 나이도 한 50대 후반 정도 돼보셔요. 보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시고. 근데 그러면서 주택관리도 막 물어봐. 관리사도 막 물어봐. 관리사는 안 하죠? 이러면서 그죠? 그것도 하시겠대. 야, 대단하신 거죠. 만약 붙으면 진짜 기적이죠. 천재인 거죠. 그죠? 자, 61번에 69번 1번 틀린 거죠. 2번은 재산세 분납의 경우 납부이시겠는데 신청만 하면 얘는 분납은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 신청만 하면 되는데 물납은 반드시 신청해서 뭘 받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 물건으로 내는 건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3번 그럼 얘는 물납을 금액 기준은 1,000만 원 초과인데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만 되죠.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하나요.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했어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물건의 소재지관을 시공고만 됩니다. 5번 또 나왔죠? 보통 진수니까 가산세는 안 나오고 가산금만 부과된다. 자, 좋습니다. 자, 리뷰시면 되고 넘어가서 66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물납 나오면 여러분 물납은 이제 절차가 있죠. 자, 물납은 신청을 해야 돼. 납부기한 몇 일 전까지? 10일 전 신청하면 허가 여부 결정의 통지를 며칠 안에 해주나요? 5일 안에. 자, 그러면 통지는 둘 중에 하나죠? 불허가 통지 아니면 허가 통지다. 만약에 불허가가 나면 한 번 더 기회 준다겠죠? 다른 걸로 변경 신청. 변경 신청이니까 며칠 안에? 10일 안에. 우리가는 다 10일이에요. 그러면 불허가 통지라면 10일 안에 변경 신청하면 되고 허가 나면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했죠? 며칠 안에 갖다 줘라? 1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그럼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66번은 물납 얘기인데 틀린 거 그랬죠? 1번은 좋은 얘기고요. 저거 나와 있죠?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받지 말아야죠. 그냥 무조건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청해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불허가 날 수도 있다. 얘는 물건 안 돼. 거부할 수 있죠.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며칠이도 10일 안에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부동산으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날짜 기억하시고 10일. 4번 허가한 부동산은 행자불이행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물납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청하고 걔네도 걔네가 또 물납 등기 서류 신청해 등기 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언제 물납을 한 걸로 보냐면 그 지방자치단체로 등기가 넘어가서 등기 필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주시 앞으로 등기 필증이 나오면 그때 물납을 한 걸로 봐요. 그러면 실제로 나온 기간은 무조건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럼 기한 지나버리면 원래 뭘 해야 돼요? 가산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뭔 얘기야? 무조건 물납하면
납기는 나쁜 거로 본다. 즉 가상금 부과를 안 함. 그게 맞는 거죠. 왜? 그게 절차를 밟다가 그렇게 된 건데 거기다가 그 전에 이미 허가해보고 결정 난 건데 너 물납 나중에 했으니까 넌 물납했으니까 가상금 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겁니다. 5번 물납 허가권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한다는 행정안전을 정하는 서류가 좀 나쁘기한 며칠 전? 10일. 뭐 문제 더 쉽죠. 길게 말하면 5일 아니고 10일. 한 5일은 걔네가 하는 거 5일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뭐 고지서 미리 보냈는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보내고 허가 여부 결정의 통지 며칠 5일. 뭐 그거 말고는 다 10일입니다. 대부분이. 그죠? 됐고요. 계산 문제를 안 풀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죠. 70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소유하던 토지를 거주자 갑에게 매도했대. 다음 자료에서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 이건 딱 보면 70번 문제 딱 보면요. 근데 뭐라고 볼게요. 이 중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찍는다 치면 어떤 것 중에 찍어야 돼요? 정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의 지문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면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은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됩니다. 1번하고 5번 중에, 아니 1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왜 1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어? 납세 의무자가 똑같은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똑같으니까. 아니 재산세는 내가 내고 종부세는 와이프가 냅니까? 아니잖아. 내가 재산세 내면 내가 종부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일치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 구했으니까 둘이 똑같은 게 정답인 거죠. 그럼 1번하고 4번 중에 있는데 그러면 결국 뭐만 구하면 돼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구하면 되지. 그럼 걔가 종부세 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상 잔금 날짜가 5월 30일이고 그죠? 실제상 6월 2일, 등기 6월 10일이죠. 근데 지금 주식회사 합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개인이 아니죠. 그럼 이 얘기잖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는 그러면 거래했는데 얘가 언제, 즉 을이죠. 을이 아니 갑이죠. 갑이 매수한 거죠? 갑이. 그럼 갑이 언제 실제 소유자가 되느냐?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왜? 이건 취득세, 취득시기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 간 거래 같으면 뭘로 가야 돼? 계약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6월 5일에 그죠? 이날이 뭐예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주식회사 합격이 누구한테? 갑한테 준 거잖아. 그럼 갑은 언제? 6월 5일에 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죠. 근데 자산세 납세는 누구다?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니까 6월 1일은 누구 거야? 주식회사 합격이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주식회사 합격. 그럼 답이 4번이죠. 재산세 납세율이 얘니까 뭐 종부세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둘이 똑같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이 4번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 일치가 언급이 되면 둘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그죠? 재산세 종 따로 내지는 않잖아요. 내는 사람이 내 같이 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뒤에 도시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재산은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하셨다가 종합부동산 또 하겠습니다.